안녕하세요. 건강원 창업 아카데미 안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규 창업자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원을 운영을 하면서 매년마다 해야 되는 사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들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자칫하면 깜빡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건강원 창업을 계획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고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년 지속적으로 갱신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원에서는 건강원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단 행정 절차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식품위생교육입니다.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해야만 영업신고증이 이제 발급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말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건강진단 결과서예요. 이제 보건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품위생교육 그리고 건강진단 결과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영업신고증이 발급이 되는데, 이 말씀드린 식품위생교육 수료증과 이 건강진단 결과서는 처음에 신규 창업을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매년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건강원 창업에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시행해야 되는 이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식품위생교육입니다. 글씨가 가면 갈수록 악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식품위생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신규 영업자, 기존 영업자. 신규 영업자는 그래서 8시간이고 기존 영업자는 4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처음에 할 때는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이제 받으시고 수료증을 이제 보관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기존 영업자 교육, 4시간짜리 교육을 수료하시고 수료증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받으시죠. 온라인으로 많이 받는데 보통 얘 같은 경우는 매년입니다. 매년. 주기가 1년이에요. 매년 단위로 교육을 갱신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것도 서두에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진단 결과서예요. 건강진단 결과서 같은 경우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이제 받으실 수가 있죠. 보통은 이제 한 기간 빠르면 한 2, 3일, 늦으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이 건강진단 결과서도 마찬가지로 1년, 매년 1회 한번 재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이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위생교육 이 수료증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좀 식품위생교육 수료증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른 건 뭐냐면,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자. 대표자가 말 그대로 대표해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건강진단 결과서 같은 경우, 이제 보건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사자까지도 모두 다 이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뿐만이 아니고 종사자들까지도 매해마다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가 이제 자가품질 검사죠. 이 자가품질 검사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식품위생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업로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가품질 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지난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것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제 어떤 점에서 헷갈려 하시냐면, 이제 식품 제조업하고 이제 즉석 판매 제조,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식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당 상품, 그 식품의 유형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건강원보다는 좀 주기가 빨라요. 보통 3개월, 6개월 정도 되는데 3에서 6개월에 한 번 1회 그 유형별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이제 건강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해져 있는 게 9개월입니다. 9개월의 식품의 유형별로, 내가 취급하는 식품의 유형별로,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과체음료를 한다, 그리고 액상차도 한다, 그리고 추출가공식품, 그러니까 동물성 재료요, 추출가공식품도 하고 인삼, 홍삼 음료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4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데, 이 4가지 중에 액상차는
자가품질 검사 대상에서는 좀 제외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액상차 같은 경우는 자가품질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 3가지 과체음료, 그리고 추출가공식품, 그리고 인삼, 홍삼음료, 이 3가지는 자가품질 검사를 9개월에 한 번 받으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3가지 내용들은 이 결과서라든가 아니면 위생교육 수료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자가품질, 이것도 결과서죠. 결과서 같은 경우는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2년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 단속이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매달마다 하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안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다 보니까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느닷없이 예를 들어서 위생점검이라든가 뭐 식약처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관련 군청이라든가 구청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시에 방문을 했을 때 이런 것들 제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이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캘린더 같은 거 있잖아요. 캘린더를 활용을 해서 뭐 알람을 맞춰 놓으신다든가 이래서 그 주기에 꼬박꼬박 정해져 있는 주기에 꼬박꼬박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빠뜨리는 분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자가품질 검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자가품질 검사를 품목별로 전부 다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하지 않았던 거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도 돼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냥 임의적으로, 보통 이제 건강원 하면 추출가공식품이 이 검사료가 가장 쌉니다. 자가품질 검사를 받을 때 뭐 시료를 뭐 400ml 이상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식품의 유형 중에서는 이 추출가공식품, 그러니까 동물성 재료가 검사 비용이 가장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건강원에서는 뭐 과체음료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추출가공식품, 뭐 붕어즙을 한다든가 뭐 염소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한 가지만 보내가지고 그냥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점 이제 까다로워지고 서로 이렇게 눈을 부르켜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꼬투리 잡힐 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가품질 검사는 가급적이면 내가 취급하고 있는 식품의 유형, 모든 유형들은 꼭 이렇게 검사를 하시고 검사 결과지를 보관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지금 설명드릴 거는 이제 웬만한 분들은 솔직히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약간 조금 시내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장 자체에 우리가 이제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상수도가 이제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지하수가 들어오죠. 지하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건강원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지하수가 이 안전한지, 이 안전성 여부를 검사를 해가지고 지하수 역시도 매년 1회 검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안전성 여부를 검사를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기록지도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따지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4가지가 될 수 있죠. 4가지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뭐 기억만 하면 1년 내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매달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더 까먹기가 쉬워요. 그래서 꼭 빠뜨리지 말고, 그리고 불시에 위생점검이 나왔을 때 이렇게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태료가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이제 요금도 조금 다른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걸 뭐 그런 식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돈보다도 마음이 많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창업자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원 협회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협회에서 그 주기를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가품질 검사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수거를 해서 이렇게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열심히 하시는 협회 같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뭐 하고 있냐, 아니면 혹은 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꼬박꼬박 확인을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꼭 이제 협회한테 뭐 떠넘기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챙겨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잊지 말고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건강원을 운영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이 3가지 3+1이죠.
뭐 수질 검사까지 따지면 3+1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빠뜨리기가 쉽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가끔씩 저희도 보면 어떨 때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다 됐는데도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깜빡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요 3.5가지에 대해서 빠뜨리지 말으시라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좀 이제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즘에는 좀 겁이 좀 납니다. 왜냐면 댓글에다가 똑같은 설명을 너무 많이 해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말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요점이 정리가 잘 안 돼요, 이런 말씀 하실까봐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뭐 댓글을 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 역시도 또 어느 정도는 또 분발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희도 이제 신경을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영업을 그동안 오래 해서 그런지 이 상담하거나 이렇게 설명할 때 말이 조금 빠른 게 있어요. 원래 성격 자체도 그렇고 말도 조금 빠르고, 그리고 중복돼서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강조되는 거는 뭐 한 3-4번, 뭐 4-5번 이제 반복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저희 영상 보시면서 좀 불편한 거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또 개선해야 되는 게 또 저희한테는 또 역시 숙제니까 거침없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고쳐볼 수 있는 건 충분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말씀을 안 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까, 제가 지레 겁먹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건강원 창업 관련, 건강원 실무 운영 관련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신규 창업자들 혹은 기존 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고, 뭐 응원의 댓글도 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쳐야 되는 댓글도 저희가 얼마든지 받아드릴 테니까 주저 말고 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저희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ait to see your golden smile. Feel